우리는 흔히 회피형 사람들이 금방 훌훌 털어버리고 아무 미련 없이 관계를 떠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은 이별 앞에서도 차분하고 심지어 차갑게까지 보이니까요. 매달리는 연락도, 극적인 애원도, 감정이 무너지는 모습도 없이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당신으로 하여금 애초에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라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자신에게 진짜 소중했던 사람을 잃었을 때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반응이 너무나 조용하게, 아주 천천히, 그리고 때로는 이미 망가진 것을 고치기엔 너무 늦은 시점에 찾아올 뿐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자존심과 혼란, 그리고 감정적인 마비 상태 아래에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세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아봐주고 이해해주고 그럼에도 곁에 머물러 주었던 사람을 잃었을 때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처음 그들의 반응은 현실 부정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고 당신과 헤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스스로를 세뇌합니다. 수년 동안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그 익숙한 변명을 다시 꺼내드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얽매이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낫다고 말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차단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래서 이별 초기에는 이성적인 합리화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들은 주의를 딴 데로 돌려 이별의 침묵을 채웁니다. 일상적인 루틴, 가벼운 만남, 혹은 철저한 고립 속에 슬픔을 묻어버리죠. 심지어 큰 화를 면한 것처럼 안도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내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소중한 인연을 잃는다는 건 그저 스쳐가는 누군가를 잃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니까요. 당신이 떠난 뒤에도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는 감정의 흔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보통 상실의 무게를 즉각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의 감정 처리 과정은 아주 느리고 지연되어 나타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직면하기까지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징후는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새벽 1시에 당신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하며 소셜미디어를 몰래 염탐할지도 모릅니다. 우연히 들은 노래가 당신을 떠올리게 해서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일 수도 있죠. 먼저 연락을 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마음을 불편하게 뒤흔들기에는 충분한 감정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과 당신이 주었던 그 유대감을 다시 만들어 보려 애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곧 어떤 만남도 당신과의 관계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바로 이때 현실이 그들을 강타합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2번 다시 찾기 힘든 아주 특별한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회피형 사람들은 타인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당신을 밀어내고 감정의 벽을 높이 쌓아 당신이 그 벽을 넘어올 수 있는지 지켜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마침내 세상에 꽁꽁 숨겨두었던 그들의 진짜 내면을 알아봐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었을 때 그들은 자신도 몰랐던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깊은 유대감을 잃는다는 것은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입 밖으로 그 사실을 꺼내지 않겠죠. 대신 더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거나 아무 일도 없는 척할 것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깊은 통증을 느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후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감정을 회피할 뿐입니다. 즉, 그들 안에도 분명 감정이 존재하지만 너무 깊은 곳에 묻혀 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소중했던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들은 깊은 침묵 속에서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아주 사소했던 순간들을 기억해냅니다. 그들이 당신을 밀어냈을 때 당신이 보여준 인내심, 그들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무기력할 때 당신이 웃게 해주었던 일, 그들이 떠날 이유를 수없이 만들어냈음에도 당신이 끝까지 곁을 지켜주었던 그 모습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습니다. 자신이 받는 방법조차 몰랐던 방식으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준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떠났으니
두 번 다시 그런 사랑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후회가 밀려와도 대부분의 회피형 사람들은 당신을 다시 붙잡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먼저 손을 내밀려면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어. 네가 보고 싶어.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내 손으로 밀어내버렸어라고 인정해야만 하니까요. 평생을 자신의 진짜 감정이 드러나는 것으로부터 도망쳐온 사람에게 그 정도의 솔직함은 끔찍할 정도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침묵합니다. 당신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겹치는 지인들에게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 절대 보내지 못할 메시지를 머릿속으로 수없이 썼다 지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당신이 과연 자신을 다시 받아줄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그들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듭니다.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조용히 그리워하는 편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회피형 사람들은 결국 다시 연락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연락은 종종 아주 어색하고 타이밍도 좋지 않습니다. 잘 지내? 그냥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같은 애매한 문자를 보내거나 당신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뜬금없이 반응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절대 자신의 진심과 취약함을 먼저 꺼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아직 마음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간을 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차갑게 반응하거나 아예 대답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자신의 단단한 껍질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평생 스스로에게 해왔던 변명을 더욱 굳건하게 만듭니다. 거봐, 사람들은 결국 다 떠나. 사랑은 위험한 거야. 혼자 거리를 두는 게 최고야 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상실에 자신들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사랑을 밀어냈다는 사실 말입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면 회피형 파트너는 스스로 쳐둔 감정의 방어막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연애 패턴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심리 상담을 고려해보거나 최소한 애착 유형과 정서적 친밀감에 관한 콘텐츠를 찾아보기 시작할 수도 있죠. 많은 회피형 사람들에게 이토록 깊은 유대감을 잃는다는 것은 일종의 감정적 각성제 역할을 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무심함 뒤에 숨는 것을 멈추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만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떤 회피형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슬퍼하기만 할 뿐 똑같은 상처를 반복하고 결코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서 정말 비극적인 것은 회피형 사람들이 안전함과 거리감을 자주 혼동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감정을 차단하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한다고 믿지만 현실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따뜻한 유대감을 스스로 굶겨 죽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깨달았을 때 그 소중했던 사람은 이미 그들 없이 새로운 삶을 단단하게 구축한 후일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아봐 주었던 단 한 사람이 이제는 다른 누군가의 추억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깊이 뼈를 깎는 고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말하듯 그들은 그 고통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깊은 침묵 속에서 애도합니다. 그들은 정서적인 고립 속에서 홀로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상처를 내보여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고통 속에 머무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곁을 떠나야만 했던 바로 그 소중한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 사람이 당신을 생각하기는 할까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네, 그들은 당신을 생각합니다. 아마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슬픔을 처리하는 방식은 철저히 내면적이고 감춰져 있으며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당신에게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이고 수치심이며 감정적인 미성숙함의 결과입니다. 그들 역시 자신이 무언가 엄청나게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바로잡을 만한 마음의 준비나 능력이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들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기로 결심하지 않는 한 그들은 그 깊은 후회를
아주 오랫동안, 때로는 수년 동안 조용히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가끔은 삶이 다시 돌고 돌아 인연이 닿기도 합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아주 오랜 시간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불쑥 나타나 자신이 변했다거나 이제야 당신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감정적으로 그들을 완전히 떠나보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자신의 치유가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역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슬픔의 일부입니다. 자신에게 넘치는 사랑과 다정함, 그리고 인내심을 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깊은 유대감 대신 안전한 거리감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종류의 상실감은 절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생 곁을 맴돌며 마음을 찌르죠. 회피형 사람들은 종종 상실을 통해서 가장 뼈아픈 인생의 교훈을 배웁니다. 더 이상 손에 닿지 않게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가졌었는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조차도 그 고통을 온전히 마주하는 것을 버거워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진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이 순간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수년 동안 자신의 인간관계를 지배해온 두려움과 마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 상처를 딛고 성장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그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진짜 소중한 사람은 그 어떤 침묵으로도 지울 수 없는 깊은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회피형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결국 눈물을 머금고 떠나야만 했다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존재는 그들의 미적지근한 반응이 보여준 것보다 아주 훨씬 더 큰 의미였습니다. 당신은 결코 쉽게 잊혀질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누구로도 대체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할 수 있는지 보여준 투명한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당신이라는 거울 앞을 떠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손으로 놓쳐버린 그 찬란했던 사랑의 유령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회피형과의 관계에서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이 쏟았던 그 따뜻한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평안을 지키고 늘 스스로를 가장 먼저 아껴주길 바랍니다.